네.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30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4일에 말씀해 주셨던 심텍, 두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제 목표가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뭐 AS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딱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딱 이틀 만에 거의 30%, 40% 정도가 주가가 더블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 2만 원 잡아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이번 주 원래 2만 1,000원까지 움직였던 주식인데 뭐 단기간에 급등했지만은 이 종목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부품 쪽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당분간 등락 구간입니다. 속도 조절 이후에 24,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아마 18,000원 초반 정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8,000원과 21,000원, 2,500원 정도 사이니까 등락 구간 이후에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24,500원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텍은요? 네, 그다음에 심텍은 그 실적도 좀 발표가 됐는데 실적 예상치가 나왔고요. 이 종목은 DDR5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그랬으니까 DDR5가 2022 내년도부터 본격적 시장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단기간에 제가 언급한 이후로 목표 주가를 3만 원 잡아드렸던 건데 지금 32,000원 넘어섰다가 지금 31,000원대거든요. 3만 원대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3만 원 5, 6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눈여겨보십니까? 오늘 관심은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쪽에서 제가 좀 골라보고 있습니다. 소재 종목들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 선별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장비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요즘 뭐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좀 어떤 매력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시장 규모 자체가 알다시피 최근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시장 규모가 53조 원인데 지금 뭐 2030년 404조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도 2030년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각국의 정책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더 시장 자체가 조기에 개화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네. 같은 경우는 K 배터리 전략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3사 투자 규모 자체가 2030년까지 40조 6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심 자체는 이제 결국은 배터리 회사냐 소재 쪽이냐 장비 쪽인데 일단 소재가 가장 탑이고요. 근데 소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장비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EU 쪽에서 최근에 5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38개 자체 기가팩토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영국. 그러면 이건 어떠냐?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위험 요인입니다. 왜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얘들 그렇죠. 회사들이 유럽에서 우리나라 최대 배터리 공급처 자체가 유럽하고 미국인데 네.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서 배터리 공장 세우겠다는 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배터리 회사 LG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기업 분할 이유도 있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체 완성차에 있어서 배터리 내자. 그렇게 된다면 반면 어떠냐? 장비라든가 소재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수혜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이런 어떤 상관없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비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심은 어디 쪽이냐? 그러면 결국은 가장 국내 쪽에서 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유럽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투자할 거고. 그렇다면 국내 쪽에 SK 이노베이션과 유럽 쪽에 투자를 장비 쪽에 투자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종목이 가장 관심권의 주식이다. 그 종목을 한 종목을 올리도록 할 건데 먼저 2차 전지 관련 또 주요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장비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뭐 주요 종목들 PNT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기술이 있고 오닉 P&I, 엠플러스 이노메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에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이 좀 보시게 되어 있죠. 투자 규모 자체가 지금 규모 자체는 LG 이노베이션, 에너지 이노 솔루션이 좀 많지만은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40기가와트 쪽에서 2025년도에 200기가와트 5배 증가됩니다. LG화학은 약 120% 정도 증가되는데 근데 삼성 SDI는 거의 투자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이게 가장 국내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주 잔고 자체도 그러네요.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60조 원 정도.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130조 원 정도. 삼성 SDI는 4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가장 1위가 이제 6,500원대 PNT고요. 예. PR로 따지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인데 대체적으로 이노메티를 제외하고는 뭐 20배 정도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래쪽인데 뭐 예. 2차전지 알다시피 소재 관련 종목들은 PR이 지금 올해 뭐 60배, 7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2023년도 기준에서
30배, 40배 정도 양극재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평가죠.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네. 뭐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지 않겠지만 최소한 내연도 실적 기준에서 뭐 PR 20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20배면 내연도는 12배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관심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심은 M+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이 제일 낮습니다. 예. 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M+는 부분 자체는 가장 자체가 예상한 이제 파우치형 쪽 고립 조립 공정에 형태가. 특화된 회사입니다. 예. 시장 자체가 각형이니 파우치형이니 중요하잖아요. 원형이니.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각형에 치우쳐져 있는데 파우치형이 그래도 시장에서 일반화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가 가장 중요한 자체가 SK 이노베이션이다. 공격적으로 거의 투자하는. SK 이노베이션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다. 그다음에 EU라든가 중국 쪽의 회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그 중국 유이 쪽이기 때문에 유이. 가장 어떤 설비 확장에 가장 수혜를 받은 회사가 이 회사다. 그래서 향후에도 수주를 네.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수주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회사가 이미 공장 3공장까지 공장 지수를 끝났어요. 현재 회사가 매출액이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3,500 정도까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수주만 받으면 실적은 바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네. 100억 이상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서는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에서 한 7% 정도 8월달 정도 좀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주가 자체는 거의 뭐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주가는 최근에 고점이 올해 2월달에 고점이 17,800원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목표 주가 2만 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4,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